요즘의 시장 상황은 오전 다르고 오후가 다른 정말 살 떨릴 정도로 상황이 급변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보내주고 있긴 한데 이런 급변하는 하루하루가 되다 보니까 심장이 굉장히 떨리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계속 뒤흔들 만한 뉴스들도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해외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다 보니까 사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조금 살얼음판을 걷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말까지 즐거운 레이스가 시작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종목을 볼 게 아니고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기보다는 함께 시장을 들여다볼 거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1월 6일 특징주 리뷰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이 친구들 요즘 움직이는 거 보면요. 웬만한 테마주 못지 않아요. 아주 짜릿합니다. 환희와 공포가 그냥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혼란스럽기가 그지없어요. 그죠? 특히나 오늘은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아주 짜릿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결국은 양봉 마감을 해서 이번 주 그래도 우리의 좀 바램이라고 했어 할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게 월, 화, 수, 목, 금까지 상승 계속 이어졌습니다. 봉이 조금 애매하게 뜨긴 했지만요. 등락이 있었지만 코스닥은 근데 좀 녹록치 않았어요. 차트를 열어보시게 되면 같이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 등락이 사실 굉장히 좀 무서웠습니다. 굉장히 좀 자금 흐름에도 안 좋은 부분도 많았고요. 이렇게 조금 두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왜 이런 상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우리의 방향성, 매매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결론,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기억해야 될 거는 딱 3개입니다. 강세장, 코스피, 우량주, 이렇게 3개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3개를 머리에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시장 방향성을 예측을 하고 내 매매 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러한 내용의 가장 큰 근거가 되어주는 부분은 자금 흐름에서 나타나요. 일단은 우리가 항상 이제 오전장 미리 보기에서 우리가 항상 시장을 같이 살펴보죠. 그러면서 자, 어제부터 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제 포지션이 본격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시기다 말씀드렸고, 어제 오후부로 해서 이제 수달 패밀리 분들께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스윙을 시작을 해도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수달 트레이딩 룸 같은 경우에는 스윙 자금을 추가로 편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좀 대형주 위주로 해서 자금이 쏠리고 있으니까 대형주 강세장이 올 수가 있다. 오히려 큰 덩치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하나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코스닥이요, 자금이 좀 너무 애매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부분이 나오냐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8천억 정도 오늘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거의 그 8천억을 거의 다 받아갔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6천억을 순매수. 이게 사실은 오늘 것만 보게 되면 좀 많이 샀네 정도로 느껴질 테지만, 어제 오늘 합치면 이 친구들 현물 시장, 선물 시장에 넣은 돈이 거의 1.5천억을 현물이든 선물이든 거의 1.5천억에 육박을 하거나 그 이상으로 지금 자금을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현물 시장이 지금 한 1조 6천억에서 1조 7천억 정도 자금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 정도 이틀 만에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외국인도 결국 기관 투자자죠. 외국인 전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는 코스피 위주의 강세장을 만들 준비를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강세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때문에 이 흐름은 단기간에 꺾이기 힘들어요. 뭐 엽기적으로 이 1조가 넘는 돈을 단타로 뺄 정도로 굉장히 위중한 경제적 위기라던가 국제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웬만한 악재들은 씹어 먹으면서 올리려고 이미 마음을 먹어버렸다라고 해도 좀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금 동향이 완전 하루 만에 꺾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강세장이라는 견해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코스닥을 바라보는 시각과 코스피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이거는 외국인뿐만 아니고 기관도 마찬가지죠. 기관은 오늘 코스피를 사고 팔고 해서 결국은 뭐 거의 의미 없는, 코스피는 거의 그냥 보합 정도로 수급이 유지가 되는데, 코스닥은 명확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시원하게 집어 던졌죠. 아주 그냥 이걸 전부 다 지금 개인이 받아가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수달 소통방통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이제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개인이 매수를 한다는 게 왜 악재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는 자금이 통일성이 없어요. 개인 주체 한 명 한 명마다 각자 트레이딩을 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시장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같은 전문 투자자들보다는 그런 영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된 시각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통일성이 없고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이 자금이 일으켜주는, 이만큼의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자금이 일으켜주는 이 시장의 활성화 부분에서는 사실 외국인과 기관처럼 전문 투자자들이 한 방향을 보고 밀어넣거나 빠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힘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개인이 팔 때, 누군가는 팔아야 주식을 살 수가 있으니까 개인이 팔 때 전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받아서 매수 포지션으로 보통 이제 변환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팔면 맨날 오른다라는 그런 속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인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오늘 6천억을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신나게 던졌습니다. 자, 이런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데는 몇 가지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좀 주요하게 꼽아야 될 부분은 이런 거예요. 자, 시장에 좀 큰 손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관 투자들 사이에서 요즘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테마주들이 할 게 없습니다. 오늘도 뭐 등락하는 거 엄청 많은데 그게 무슨 소리냐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큰 추세로 해서 그런 테마주마저도 큰 추세에서 가지고 노는 이제 뭐 전문 투자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큰 손이라고 부르는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뭐 지금 오늘의 등락을 보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의 등락을 봐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매집 구간에서 놀고 있는 테마주는 사실 거의 없고, 대부분이 1차 발산, 2차 발산, 뭐 심지어 이제 대시세 구간까지 해서 무자비하게 높은 구간에서 놀고 있다 이거죠. 자, 우선주들도 지금 다시 시세를 만들어서 날려먹는 종목들이 나오고, 이제는 뭐 하다 이제 신규 상장주들까지 뭐 섹터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날리면서 이제 뭐 신규 상장 테마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정말 희한한 일이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자, 이런 종목들 대부분이 소형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건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개선이 되려면 악성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날려먹는 종목들에 갇혀있는 자금들이 한번 쫙 빠져가지고 우량주로 다시 이렇게 쏙 풀려 들어오는 이런 바뀜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지수는 사실 꽤나 아픈 등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좀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요 전문 투자들의 자금이 코스닥에서 이런 식으로 좀 이탈하는 느낌으로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아예 코스피랑 따로 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코스피가 건강하게 달려주면 코스닥도 점점 탄력을 받을 거고요. 가장 조심해야 될 구간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조정을 받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럴 때는 코스닥 낙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만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코스피 강세장, 보합에서 강세 이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각대로 시장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상승폭은 조금 제한이 될지 몰라도 그 사이에서 이런 자금 회전이 일어나면서 건전한 시장 분위기로 다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대. 지금 공략을 할 때는 그 대신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코스피 우선으로 생각을 하자. 코스닥은 한번 물갈이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조금 탄력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머리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코스피 우량주들이 그러면 왜 자금이 쏠릴까? 이 친구들이 굳이 코스닥을 이렇게 뭐 하는 것까지는 알겠다. 근데 그러면 뭐 코스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 코스피 우량주들로는 왜 자금이 쏠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코스피 우량주들은
싸구나라는 시각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덩치가 크고 우량한 코스피 종목들이 그동안에 10월 달에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동안에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어서 가격 메리트를 정말 많이 주는 이런 우량주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전한 자금들이 믿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자금들이 쑥쑥 들어오기 좋죠. 네,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핫하게 밀어 올리려는 추세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또 자금이 쏠리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에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 코스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시장 상황이 강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선물이라던가 이런 포지션이 매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이렇게 시장 자금이 지수의 움직임에 거의 절대적이다 할 정도로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도 그렇고 이제 12월까지 이어지는 연말 레이스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여기서 꺾이느냐를 판단을 할 때 이 자금을 우선으로 봐야 됩니다. 이 코스피의 높이 그리고 지난 고점을 뚫는 고점 돌파 구간 이걸 뚫을 수 있겠어? 지금 실물 경제에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판단이 맞으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자금이 우선이에요. 결국 이 고점을 뚫지 말고 빠질 거면, 이걸 뚫지 못하고 빠질 거면 시장 자금 흐름에서 어차피 티가 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지션을 조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가격을 볼 게 아니고 시장의 추세를 봅시다. 그랬을 때 지금은 강세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금이 강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자금 흐름이 보고 있는 방향성은 코스피라는 거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제가 오전장 미리 보기에 제목도 이렇게 달아드렸지만 시장 앞에 겸손하되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되 지금은 이런 지수의 높이에 따라서 공포를 얻거나 그러진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말씀드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강세장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코스피라는 키워드, 그리고 우량주라는 키워드, 이 세 가지 반드시 잊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외국인 수급 동향이 좋은 코스피 우량주 위주로 해서 대응을 하셨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이미 리뷰한 종목들에서 많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트레이딩룸이나 소통방 통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LG화학 그리고 SK케미칼 대표적이죠. 지금 자금 흐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 네이버 전부 다 굉장히 힘이 좋았죠. 이런 식으로 자금 들어오는 주요 종목의 우량주들은 지금은 이제 오히려 싸다라고 느껴져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시장 상황에서 너무 급격한 변동만 없으면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상황을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징주 리뷰 시간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라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으니까 반드시 꼭 머리에 넣어 두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수닥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